명심보감.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기술.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후회와 섭섭함을 정리하는 법. 붙잡는 마음을 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현재가 보인다. 여러분은 과거를 내려놓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잊어?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10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 현재도 불행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덜 힘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하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시간은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죠. 사물무거 거짓망심. 일은 지나가면 머물지 않는데 머물면 마음을 잃는다는 뜻인데요.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잃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5배 높고 행복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미래도 불행해지는 건데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과거 내려놓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거를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지나간 후회와 섭섭함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증물탐 기증무루. 지난 일은 탐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근심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후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을 떠올려도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계속 곱씹지 않습니다.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배움으로 전환합니다. 그 경험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 일을 생각하다가도 지금 할 일에 집중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감사를 찾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도 담담합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이야기하는데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후회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가려져 있던 현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행복한 것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과거가 나를 붙잡지 못해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불가추 레불가영. 지나간 일은 쫓을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과거는 놓아주고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후회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곱씹는데요. 매일 후회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거죠. 배움으로 전환 못합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데요. 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도 과거 생각이 나는데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를 못 찾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원망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적입니다. 눈물 나고 화가 나는데요. 아직도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데요. 숨쉬기가 힘듭니다. 현재가 안 보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가려서 지금 행복한 것도 못 보는데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못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새로 시작 못하는 거죠.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과거가 나를 계속 붙잡아 자유롭지 못한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집착불사 고난면하. 집착하고 놓지 않으면 재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과거를 붙잡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만성 스트레스와 불면증 발병률이 3배 높았습니다. 과거를 못 놓으면 건강도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3초만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곱씹지 마십시오.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최선이었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움을 찾으십시오. 그 경험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하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 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담담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섭섭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처를 반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려도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 사람도 최선이었을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관점을 바꿉니다. 그 일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나를 위한 일이었을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용서는 하대 관계는 정리하는데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과거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입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이야기하는데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섭섭함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데요. 편안해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요.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가 좋아집니다. 과거 상처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니까 새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친평등 원친이려. 원수와 친구를 평등하게 보고 원수와 친구를 하나같이 보라는 뜻인데요.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반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리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생각하는데요. 매일 상처받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원망하는 거죠. 관점을 못 바꿉니다. 그 일을 항상 나쁘게만 보는데요.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용서도 못하고 관계도 못 끊는데요.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못 만듭니다. 과거 사람 때문에 새 사람도 못 믿는데요. 경계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 일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입니다. 눈물 나고 화가 나는데요. 아직도 아픈 거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데요. 힘듭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관계도 나빠집니다. 과거 상처 때문에 새 사람도 못 믿으니까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 자유롭지 못한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원즉결 친즉소. 원망하면 멀어지고 가까이 하면 적어진다는 뜻인데요. 미움을 붙잡으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높았습니다. 미움을 붙잡으면 건강도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섭섭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상처가 떠오르면 3초만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반추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다르게 해석해보는 거죠. 거리를 두십시오. 용서는 하되 관계는 정리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사람을 만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과거를 잘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이제 그만하고 현재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과거 물건을 정리합니다.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는데요. 공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친구들 만나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요.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사람과 연락을 끊습니다. SNS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지우는데요.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듭니다. 과거와 다른 루틴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감사일기를 씁니다. 매일 현재에 감사한 것을 적으면서 지금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가 점점 흐려집니다. 선명하던 기억이 흐릿해지는데요. 덜 아프게 됩니다.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과거가 흐려지니까 현재가 보이는데요. 지금이 소중해집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으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심짐을 천리자명.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면 천리가 저절로 밝다는 뜻인데요. 집착을 놓으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를 못 내려놓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못 닫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는데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과거 물건을 못 버립니다.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그대로 간직하는데요. 계속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과거 사람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SNS도 계속 보고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는데요. 놓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을 못 만듭니다. 과거와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는데요. 변화가 없는 거죠. 불평일기를 씁니다. 매일 과거 일을 적으면서 과거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가 더 선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는데요. 더 아프게 됩니다. 현재가 흐려집니다. 과거만 보이니까 현재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미래도 암담한 거죠. 20년, 30년이 지나면 과거 속에 갇혀버립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이야. 새로운 인생을 못 사는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집지증미 사지즉성. 집착하면 미혹되고 버리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과거를 붙잡으면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같은 생각만 반복하면 뇌도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과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과거 생각이 나면 그만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과거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안 하십시오.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사람과 연락을 끊으십시오. SNS도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지우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드십시오. 과거와 다른 루틴으로 사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현재에 감사한 것을 적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고, 둘째는 섭섭함을 내려놓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과거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거죠.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방아착 이득자재.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재를 얻는다는 뜻인데요. 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초 법칙입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3초만 생각하십시오. 그 이상은 반추하지 마시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용서 편지 쓰기입니다.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용서 편지를 쓰십시오. 실제로 보내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쓰고 나서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셋째는 물건 정리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사진이든 선물이든 옷이든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넷째는 SNS 정리입니다. 과거 사람들을 차단하십시오. 팔로우를 끊고 전화번호도 지우는 건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다섯째는 새로운 루틴 만들기입니다. 과거와 다른 일상을 만드십시오.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길로 출근하고, 다른 취미를 갖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섯째는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쓰십시오. 작은 것도 좋은데요.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과거 생각이 줄어듭니다. 일곱째는 명상이나 호흡입니다. 하루 10분씩 명상하거나 심호흡을 하십시오. 과거 생각이 나면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덟째는 상담이나 치료입니다. 혼자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건데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게 병이니까 치료받는 게 당연합니다. 아홉째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건데요. 새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과거를 희석시킵니다. 열째는 미래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십시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미래를 보면 과거가 작아집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득실 안건학도 얻고 이름을 잊고 편안히 도를 즐긴다는 뜻인데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후회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섭섭함을 내려놓으시며 오늘 과거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자유가 되고 하루하루 내려놓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역불구 유하유금. 억지로 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지금이 있고 옛날이 있다는 뜻인데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두되 더 이상 그 감정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 되어 마음의 무게가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후회와 섭섭함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감정에 더 이상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 불행하게 사실까요? 아니면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실까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결정되는 거죠. 붙잡는 마음을 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현재가 보입니다. 과거를 놓지 않으면 현재도 미래도 놓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의 나를 탓하는 것도 상대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이 다시 나를 흔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건데요. 피해자로 살 것인가, 생존자로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내려놓고 싶으신지,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지 함께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후회를 내려놓고 섭섭함을 내려놓고 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10년 후 행복을 만들 겁니다. 함께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이야기. 흔들리는 감정의 중심을 다시 잡는 법. 감정은 올라오지만 선택은 내가 한다. 여러분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 욕심이 생기는데 어쩌겠어? 불안한데 어떻게 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화날 일을 겪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10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평온하고 관계도 좋으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늘 화나고 관계도 깨지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외롭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화날 일이 덜 생겨서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하게 화날 일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좋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한 사람이 원래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죠. 희로애락 성어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뜻인데요. 감정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배 높고 수명도 7년 짧았습니다. 감정을 못 다루면 건강도 관계도 모두 잃는 건데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감정 다루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불가방 기불가사. 마음은 놓아서는 안 되고 기운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다루는 법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화가 올라오는 걸 알아챕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관찰하는 거죠.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데요. 3초, 5초, 10초를 기다립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화를 가라앉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지금 화내면 어떻게 될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선택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선택했으면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하는데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화를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는데요. 마음이 편합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 다루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거죠. 존경받습니다. 화나는 상황에도 침착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데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평온해집니다. 화가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아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즉상간 희즉상심. 화를 내면 간을 상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장을 상한다는 뜻인데요. 감정이 과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못 다루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올라오는 걸 모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하는 거죠. 즉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막 말하는데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고 더 흥분하는데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지금 상황만 보이고 결과는 생각 못 하는데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끌려가는데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말하는데요. 상대를 상처 주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후회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관계가 다 깨집니다. 화를 못 다루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관계가 끊기는 거죠. 무시당합니다. 화만 내고 조절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분불가억 억즉상신. 분노를 억누르면 안 되는데 억누르면 마음을 상한다는 뜻인데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화를 못 다루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5배 높았습니다. 화를 못 다루면 목숨도 짧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화를 다루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걸 알아채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얼굴이 뜨거운가? 관찰하는 거죠.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 5초, 10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다루는 법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욕심이 올라오는 걸 알아챕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아, 내가 지금 욕심이 나고 있구나. 관찰하는 거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충분함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많아. 이미 충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집중하는데요.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선택하고 포기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건 포기해.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죠. 만족하며 삽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끊임없이 원하지 않으니까 늘 만족하는데요. 행복합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성과가 납니다. 한 가지를 깊이 하니까 정말 잘하게 되는데요. 전문가가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풍요로워. 마음이 충만한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상족 불욕상귀.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으면 항상 귀하다는 뜻인데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못 다루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올라오는 걸 모릅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욕심인 줄 모르는 거죠. 필요와 욕망을 못 구분합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욕망인 겁니다. 부족함만 느낍니다. 지금 가진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데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선택도 못하고 포기도 못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불만족하며 삽니다. 가진 게 많아도 만족 못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끊임없이 원하니까 늘 불만족하는데요. 불행합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성과가 안 납니다. 여러 가지를 얕게 하니까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요. 실패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고갈됩니다. 많이 가져도 풍요롭지 않아 마음이 텅 빈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심즉 불족, 불족즉 위안. 욕심은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근심이 된다는 뜻인데요. 욕심이 불행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행복도가 현저히 낮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정신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욕심을 다루는 연습을 하십시오. 욕심이 올라오는 걸 알아채십시오. 저것을 갖고 싶은가? 관찰하는 거죠.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십시오.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함을 느끼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하십시오.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포기하십시오.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죠. 만족하며 사십시오.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안을 다루는 법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안이 올라오는 걸 알아챕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관찰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을 찾습니다.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미래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할 일을 하는데요. 현재를 사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막막한 것은 나누어서 하나씩 하는데요.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을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니까 편안해지는데요. 잠도 잘 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갇히지 않고 행동하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성취감이 생기는데요. 용기가 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두려움 없이 사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영래 안지양명. 일을 대하되 편안히 하고 명을 아는 것과 같이 하라는 뜻인데요.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을 못 다루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이 올라오는 걸 모릅니다. 그냥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을 못 찾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데요. 계속 불안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못 구분합니다.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능한 것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걱정하는데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데요. 현재를 못 사는 겁니다. 실천을 못 합니다.
불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계속 불안하니까 편할 날이 없는데요. 잠도 못 잡니다. 실천을 못 합니다. 불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뒤처집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니까 성취감이 없는데요. 더 두려워집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위축됩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우환의식 종필류한. 근심 걱정을 의식하면 끝내 근심이 있다는 뜻인데요. 불안에 집착하면 불안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만성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불안을 못 다루면 몸도 망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불안을 다루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는 걸 알아채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 관찰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파악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통제 가능한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현재를 사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화를 다루는 법이고, 둘째는 욕심을 다루는 법이며, 셋째는 불안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감정의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다루는 거죠.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정 즉 신정, 심난 즉 신난.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이 어지럽다는 뜻인데요.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느낀 감정을 적으십시오.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는 3초 법칙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3초를 기다리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는 건데요.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호흡 연습입니다. 하루 10분씩 호흡 연습을 하십시오. 복식 호흡을 하는 건데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겁니다. 평소에 연습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명상이나 마음챙김입니다.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건데요.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이 됩니다. 다섯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걷기나 요가나 수영이나 몸을 움직이는 거죠. 운동하면 감정이 안정됩니다. 여섯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예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곱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이 너무 강하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를 잠깐 떠나는 건데요. 화장실에 가거나 바람을 쐬는 겁니다. 5분만 떨어져 있어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여덟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아홉째는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드는데요. 긍정적 감정이 늘어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10째는 전문가 도움입니다. 혼자 힘들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데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을 못 다루는 게 병이니까 치료받는 게 당연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심양성,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른다는 뜻인데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화를 다루시고, 오늘 욕심을 다루시며, 오늘 불안을 다루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고 하루하루 감정을 다루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소양 무엄불통. 마음이 가는 곳에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올라오지만 선택은 내가 합니다. 화가 올라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죠. 욕심이 올라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죠. 중장년에게 필요한 감정 기술은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을 상하게 하지도 나를 무너뜨리지도 않도록 반응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다루는 삶.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화는 올라오지만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생기지만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느껴지지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관찰하고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다루는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깊은 뿌리가 생기는 거죠.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후회하며 사실까요? 아니면 감정을 다루면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실까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결정되는 거죠. 명심보감은 화욕심 불안 같은 감정을 마음을 흐리는 먼지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관찰하고 다루는 겁니다. 감정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정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가장 어렵습니까?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함께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화를 다루고 욕심을 다루고 불안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10년 후 평온을 만들 겁니다. 함께 감정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 이야기. 인생 후반부의 멘탈 안정. 크게 행복하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더 불안해.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아.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든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크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평온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면서 힘들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건강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한 사람이 건강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의 행복은 덜 흔들리는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부동심 여산학.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산과 같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를 보면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큰 기쁨이 아니라 평온의 지속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중요했다면
중장년 이후에는 평온을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요. 멘탈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멘탈 안정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덜 흔들리는 마음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박명지 영고무욕. 담백하고 밝으면 고요하고 욕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멘탈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차가 좋든 나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지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은퇴했어도, 직함이 없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놓아버립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인정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데요. 자기 만족으로 충분한 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해도, 배우자가 내 맘 같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집착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지는데요. 숨쉬기가 편합니다.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잃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행복이 늘어납니다. 집착 없이 사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데요. 자주 행복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아무것도 나를 붙잡지 못해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욕즉강. 욕심이 없으면 강하다는 뜻인데요. 집착을 놓으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멘탈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계속 더 갖고 싶어 하는데요. 만족을 모릅니다. 지위에 집착합니다. 은퇴했는데도 과거 직함에 매달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요. 놓지 못하는 겁니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자존감이 외부에 달려있는 거죠. 결과에 집착합니다. 일이 잘 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가 안 좋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해야 하고 배우자가 내 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이 그리운데 계속 과거를 붙잡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데요. 숨쉬기가 힘듭니다. 흔들림이 커집니다. 집착하니까 무엇을 잃으면 크게 흔들리는 거죠. 불행이 늘어납니다. 집착하며 사니까 항상 불만족하는데요. 불행합니다.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모든 게 나를 붙잡아 자유롭지 못한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유욕즉약. 욕심이 있으면 약하다는 뜻인데요. 집착이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집착이 강한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4배 높고 행복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집착이 불행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집착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소유물을 줄이십시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죠. 물건이 줄어들면 집착도 줄어듭니다. 지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 직함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명예를 놓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합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사람을 놓으십시오. 자식도 배우자도 다 놓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과거를 놓으십시오. 그때는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멘탈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만 가까이 하는데요. 3명, 5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두는데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데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만나는데요. 진심으로 대화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혼자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겁니다. 관계에 기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피곤한 관계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요. 평온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관계에 소모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진짜 관계가 깊어집니다. 중요한 사람들과만 깊이 만나니까 관계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좋은 관계만 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있어 질 좋은 관계만 남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지교 다묘수.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는 뜻인데요. 관계는 가벼워야 오래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멘탈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요. 누구도 소홀히 못하는 겁니다. 피곤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도 계속 만나는데요. 끊지 못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만납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만나는데요. 피곤합니다. 얕게 많이 만납니다.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만나는데요. 의미 없는 관계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외롭고 불안해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한 겁니다. 관계에 기댑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실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항상 지쳐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관계에 다 소모하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없는 거죠.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만나지만 깊지 못하니까 외로운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만 아무도 곁에 없어 허전한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소인지교 가멸이.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다는 뜻인데요.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피상적인 관계가 많은 사람보다 깊이 있는 관계가 적은 사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관계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선택하십시오. 3명에서 5명 정도만 선택하고 그 사람들과 깊이 지내는 겁니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천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의무감을 버리십시오.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나에게 기대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소모시키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멘탈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데요. 내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뉴스를 멀리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지 않는데요.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는 거죠. SNS를 멀리합니다. 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도록 아예 안 보거나 최소화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합니다. 알 필요 없는 정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속도를 늦춥니다.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데요. 여유를 갖는 겁니다. 기준을 낮춥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데요. 충분히 좋은 거죠. 이렇게 거리를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만족하는데요. 행복합니다.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소모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많은 거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니까 효율적인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안정됩니다. 외부가 나를 흔들지 못해 중심이 생기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고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멘탈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비교합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것이 초라해 보이는데요. 불행합니다. 뉴스를 많이 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데요.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SNS를 많이 합니다. 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고 우울해하는데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모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다 알려고 하는데요. 정보 과부하가 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급하고 여유가 없는 거죠. 기준이 높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부족해 보이고 만족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계속 비교하니까 만족을 모르는데요. 불행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다 소모하니까 나를 위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집중을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외부가 나를 계속 흔들어 중심이 없는 거죠.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불지족 욕심다. 만족을 모르면 욕심이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비교가 욕심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SNS 사용 시간이 긴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높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비교가 불행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시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내 것에 집중하는 거죠. 뉴스를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만 보고 부정적인 뉴스는 안 보는 겁니다. SNS를 줄이십시오. 하루 10분만 보거나 아예 안 하는 거죠.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알 필요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여유 있게 사는 거죠. 기준을 낮추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집착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소모시키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멘탈 안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부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거죠.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즉 신한, 심불한즉 심불한.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불안하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물건을 줄이십시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죠.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주소록을 정리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는 거죠. 3명에서 5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질 좋은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SNS는 최소화하고 뉴스는 필요한 것만 보는 거죠.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는 느린 생활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째는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건데요.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여섯째는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자주 산책하십시오. 공원을 걷거나 산을 오르는 거죠. 자연 속에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나가십시오. 일곱째는 취미생활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책 읽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다. 여덟째는 명상이나 기도입니다. 하루 10분씩 명상하거나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건데요.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심이 생깁니다. 아홉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죠.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열째는 나만의 기준 만들기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십시오. 내게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하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정무의, 맑고 고요하며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착을 줄이시고 오늘 관계를 정리하시며 오늘 거리두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안정이 되고 하루하루 균형을 잡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평온이 찾아오는 거죠.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분지족,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인데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인생 후반부의 멘탈 안정은 크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단단한 마음이란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중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줄이고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의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외부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 속도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사실까요? 아니면 덜 흔들리면서 평온하게 사실까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가 결정되는 거죠. 중장년 이후의 멘탈 안정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속도로, 내가 정하는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멘탈 안정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섭섭함을 놓아주는 것, 감정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인생 후반부의 평온을 지켜내는 것.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무겁게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여유와 평온이 자리를 찾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멘탈 안정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함께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집착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10년 후 평온을 만들 겁니다. 함께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